자, 두 번째 이제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이제 fx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a가 1보다 큰지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좀 달라져요.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고요.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그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다 그랬죠. 로그 함수는 반드시 진수의 조건과 미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면서 x도 0보다 커야 되는 값을 가져.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이해가, 이 직선이 이제 바로 점근선이에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서 얘도 이제 여기를 지나고, 그죠? 1,0을 지나고, 증가하는 함수라면 여기 점근선에서 이렇게 증가. 감소함수라면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형태가 그려지죠. 여기서 중요한 직선은 뭐예요? 근데 지수는 조금 눈에 보이긴 하는데 로그는 잘 안 보이니까 반드시 연습해 놓으세요. y가 1인 직선을 그려야 돼. 그리고 만나는 점이 누구다? a 값이에요. a 값. 알았어요? a를 자꾸 찾는 연습을 일단 해야지 그려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y가 1인 직선이랑 만나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 3하고 2x하고 로그 3x를 그려야 되면 둘 다 이렇게 될 거고, y가 1인 직선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2쯤 되니까 6이와 6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2x는 1,0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난 2,1을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가 될 거고, 로그 3x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를 지나야 되지, 그지? 여기와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부러져 있을 테니까 이쪽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로그 함수도 이제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죠. 평행 이동을 하면 얘는 x가 0인 직선, x가 0인 직선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y로 평행 이동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고 x축 평행 이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기본형 이해하고 그다음 평행 이동 이해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x 대신에는 x-p가 대입할 거고, y 대신에는 y-q가 대입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이렇게, y-q는 이쪽으로 넘겨올 거니까 로그 a에 x-p에 더하기 q 이렇게. 그래서 얘만큼 이제 평행 이동 값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동근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q는 로그 a로 다시 표시할 수 있죠. 로그도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어. 지수도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고, 물론 지수는 나타낼 수 있는 값은 양수지만 뭐 음수면 못 나타내나? 막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로그 같은 지수는 0을 나타내는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고, 로그는
0을 포함해서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수는 다 로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미친 내 맘대로.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 Q 내려오고 로그 A는 1이잖아, 그죠? 그래서 Q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고 밑이 이제 같으니까 로그는 더하면 진수끼리 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로그에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y축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이건 되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로그 x의 좀 특이한 형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x가 돼서 이게 기본형의 요만큼 y축 평행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요.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점근선의 변동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제일 중요한 값은 사실은 이 점근선과 여기서 1 이거라 그랬지, 그치? 이 점이에요. 여기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거든, 모든 로그 함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따라다니기는 좀 어렵다는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x에다 뭐 1을 대입해 보면 로그 2, 3 나오지, 그치?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로그 2,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2, 3이면 1보다는 좀 클 거고, 그렇죠? 2, 3이면 1보다는 좀 클 거고,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함수가 되겠고, 그럼 여기도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0 돼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게 얼마가 되도록 좀 더 좋으면 요게 1이 되도록 항상. 그게 좀 쉬우면 요게 1이 나오려면 x 얼마 대입하면 돼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을 딱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그럼 여기가 1이면 항상 0이니까 y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 3분의 1을 지나는군요, 이렇게. 맞아요? 왜냐면 로그 2, 3이라는 값이 표시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 어딘지 무리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됐죠? 로그 함수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평행이동 값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로그 2에 3x-1 이렇게 되면 1대는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 값이 생긴 거죠. 1만큼 평행이동 값이 생긴 거예요.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1로 평행이동할 거고, 그치? 요게 좀 까다롭지. 요게 1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4 정도 나오네요, 그죠? 3분의 4 집어넣으면 1 빼면 3분의 1 될 거고, 3 곱하면 1 돼서 0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정도.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요 정도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는 로감수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꾸 연습을 해서 내가 로감수, 지수함수를 어떻게 그려낼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꾸 그리세요. 특히 수능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풀이할 수 있는 거와 없을 때 풀이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나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꽤 몇 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30문제라면 그 중에 두세 문제만이라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면 해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역함수의 관계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아놔야죠. 그래서 기본 세팅이긴 한데, 물론 이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다른 게 섞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그래프 하나는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좀 더 크게 그려도 되는데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좀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에서 2를 역함수, 그러니까 2를 한번 그냥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밑이 2에 관련된 함수를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4개 그릴 수 있어요.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분의 1의 x제곱, 로그 2x, 로그 2의 마이너스 2의,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4개는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4개 정도 그려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y는 x라는 식선을 하나 두고 이건 좀 연습하세요. 한 번쯤 꼭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수부터 그려볼까요? 지수는 여기가 2분의 1 정도 잡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2분의 1이 나와요. 이 정도는 조금 엄격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2 나오면 4분의 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1일 때 2인 이렇게 해서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속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요? 반대로 2분의 1일 때는 요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2분의 1인 x제곱의 함수. 이거 좀 지울까요? 여기 좀 너무 지저분해서. 됐죠? 그 다음 또 뭐 그릴까요? 로그 2도 그려야 되죠. 1일 땐 0이고 2일 때쯤에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정도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정도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 함수가 나와요. 정확하게 얘랑 모양이 대칭이 되네요. 그죠? 얘가 2의 x제곱, 얘가 로그 2x, 맞죠? 그 다음에 봐. 로그 2분의 1x는 x가 얼마일 때 1이 돼요? x가 얼마일 때 1이 돼? 밑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일 때 여기를 지나고 1일 때는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잠깐만, 여기를 지나야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나와요. 아유, 안 이쁘다. 그쵸? 2분의 1일 때 1 나오고 1일 때 0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미안, 여기 좀 얘기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4개를 다 그려보세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절대값입니다. 그럼 뭐가 살아남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함수가 살아남아요. 알았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뒤집어 올라져서 전체 양수여야 되니까, 그치? 음수인 부분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게 빨간 선하고 노란 선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점이 만나야 되는데 요 교점이, 요 교점, 역함수 2분의 1 x제곱하고 요게 로그 2분의 1 x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로그 2x하고 2x제곱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주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만 여기가 이렇게 일이 생겨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보다 적을 때, 즉 2분의 1보다 적을 때 교점이 생기고요. 여기 교점은 그러니까 당연히 요 2분의 1보다 작은 값에서 교점이 생기고 1보다는 큰 값에서 교점이 생겨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도 이 가운데 교점이 2분의 1보다는 좀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 값이 굉장히 복잡한 값이 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린 교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을 하면 이 두 점을 이렇게 기울기를 했을 때 이 기울기가 과연 1보다 클까? 작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기울기는 훨씬 편하지, 그치? 근데 여긴 기울기 문제, 교점의 문제, 대소관계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로그 2x 그래프 아니면 로그 2x의 절대값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이쪽은 2의 x제곱이 아니라 3의 x제곱인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그래프는 좀 그려놓으세요.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46페이지 보면 일단 두 개가 지금 나왔죠. 58번 문제를 보면 똑같은 그래프에서 조금씩 이동한 문제도 나오죠. 하나씩 이동했을 때 어떻게 형태가 그려지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4점짜리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어요? 반드시 그려야 돼. 나중에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선생님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한 걸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얘랑 대칭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대칭이 요 점이고 요 점의 대칭이 요 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A, B면 요 점이 B, A가 되는 거. 그렇죠. B, A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0,1인 거.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이 정도만 해서 4칸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쪽만 좀 정확하게 그려내면 네. 저 선생님 가슴 뛰었잖아. 내용 질문인 줄 알고. 가슴이 뛰었 내용 질문은 아니고. 됐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서 이런 그래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값 함수 나왔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그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로그 2x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보다 내려가는 1,0을 지나가니까 이 밑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냥 쫙 그려주면 돼요. 알았어요? 연습해 놓으세요. 자, 물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대소관계를. 근데 그런 거는 나오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려서 뭔가를 형태를 볼 수 있는, 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 그래프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연습까지 하는 걸로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치환하고, 그다음 지수록을 택하는 건데,
물론 이제 미체 조건 이런 걸 다 만족하고 있어. 지금 뭐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양수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만족하고 있다고 할 때, 가정할 때 A랑 B랑 같으면 A의 A제곱과 A의 B제곱도 같아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문제가 돼? 이게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면 이게 문자식이라고 하지만 A와 B는 같아야 됩니다. 단 A가 1이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A가 1이면 이어도 되는 거야. 1의 3제곱을 하나 1의 5제곱을 하나 얼마야? 같죠? 1로 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같다는 것은 밑이 일단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1이 아니고 여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럴 때 A와 B가 같으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걸 이렇게 빼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거죠. A와 B는 같으면 양변의 로그를 택해도 밑이 같으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로그를 취한다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죠? 이렇게 취해도 되고 로그를 띄어내고 같아도 돼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방정식과 부등식 형태, 알겠죠? 그럼 양변에 이제 밑을 뭐로 둘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네요. 그거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많이 쓰이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알았어요? 치환. 치환은 항상 범위를 생각하는 건데 지수함수의 치환이 까다롭죠. 로그 함수의 치환보다. 예를 들어서 AX제곱을 T라 하면 이제 조건이 붙죠. 로그 AX를 T라고 하면 자, 로그는 이렇게 생겼지.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양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0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모든 값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치환하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수함수는 요거죠. 양수 나올 수 있지. 0 나올 수 있어?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죠. 그래서 로그를 치환할 때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치환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2차 함수로 바뀌어요. 이차 함수는 근을 몇 개 가죠? 2개 갔죠? 그러면 이 근이 바로 T1, T2인데 이 T1, T2가 조건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함수일 때는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양수가 아니면 근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로그 함수일 때는 굳이 양수일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2차 함수의 근을 구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봐, 여기 로그 봐봐. 요 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딱 하나 존재하잖아, 그치? 맞아요?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2개 나왔다면 로그 함수를 만족하는 t값과 로그 x값도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수함수가 만약에 근이 2개 나왔다면 여기서 2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1차식인 경우에 하나 써서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2개, 3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만큼 로그 함수는 근의 개수가 나올 거고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만큼 지수 함수는 근의 개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딱 두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부등식에서는 조금 신경 쓸 게 있죠.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로그 A가 로그 B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참이 되려면 증가여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크죠? 그럼 로그 3이 A의 3이 로그 A의 2보다 클까? 그건 A 값을 봐야 돼.
A 값이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2일 때의 값보다 3일 때 값이 더 작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표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부등식은 결국은 A를 1보다 크도록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보다 크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꿔줄 수 있어요. 지수함수는 조금 신경 써야 되지만 요구함수는 항상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너 밖에 선생님 수업 끝나는 거 듣고 있었지? 선생님 84번까지 문제 내도 될까요? 84번까지요? 좀 많아요? 시험 좀 끝내볼까? 해보죠. 공간이 쉬워. 좀 많긴 한데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전 정말로 너무 많아요. 좀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격으로 뛰어서 푸세요. 알았죠? 일단은 시험은 다 해요. 그러니까 숙제는 다 해요. 84페이지, 38페이지, 84번까지인데 아 선생님 저는 숙제가 좀 너무 다른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문제씩 뛰어서 푸세요. 알았죠? 근데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 할만해 너는. 어쩌 84에서 37, 38 빼면 몇 문제인지 나오잖아. 그걸 세고 있어? 수학을 내가 그 중간에 쉬운 것만 빼고. 아